전기 스쿠터도 전기차하고 똑같아요. 거의 보면은 요게 지금 있는데요. 인일 모터예요. 바퀴 내부 쪽, 휠 쪽에가 전부 다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거는 AC 모터를 쓰는데요. 조그마한 출력을 내는 대부분 DC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0V DC 모터고 출력은 2300W, 2.3kW가 됩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출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기차하고 마찬가지로 모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약간 회생을 시킵니다. 회생제등이라고 하지 않고요. 리사이클 에너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R이라는 숫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놓고 지금 해볼게요. 모터를 갖다 이렇게 굴렸어요. 예. 그리고 브레이크를 갖다가 이쪽 핸드브레이크를 한번 잡게 되면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리사이클이 됩니다. 예, 짧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R이라고 뜨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회생제동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회생제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경사가 심한 데를 쇼핑몰을 좀 내려가 봤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요. 함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등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등판 능력이 15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IU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NIU 전기차가 회생제동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경사가 심한 데를 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배터리 상태는 41%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만 회생제동이 됩니다. 저희 지금 설치된 게요. 테스트한 결론을 얘기하자면 회생제동은 거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세이브 되지 않는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등판 능력은 15도라고 했는데요.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차로 올라오기도 힘든 정도인데 올라올 때 모드 3를 놓고 올라왔어요. 최고를 유지하고 올라왔는데 일단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웬만한 데는 대부분 등판 능력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등판 능력은 15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조합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휴대폰을 좀 보고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등판 각도가 어느 정도냐? 아까도 말했듯이 한 15도 정도입니다. 공차 중량은 95고요. 부하가 한 200kg까지 두 명이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 속도가 얼마냐고 아까도 언급했는데 제가 타고서 62km, 63km 정도가 최고 속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두 명이 탑승하고서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가 했냐건데요. 이건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두 명이 타보긴 했는데 최고 속도까지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줄지 않을까요? 한 50km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전기 스쿠터도 전기차처럼 모터하고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증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보증 기간은 3년 2만 킬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에 대한 보증 기간은 영상에서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팩이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전기 스쿠터도 마찬가지고 다 배터리 교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팩만 교환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약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직접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출시할 때 휴대폰 어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플은 언제쯤 나오냐고 했는데 어플은 2019년 말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충전 시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1시간 만에 한 26%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스쿠터다 보니까 한 번 충전의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운전 습관이 다르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속도를 높일수록 많은 DC 모터 자체가 높은 속도를 내고 높은 토크를 내려면 많은 전류를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출발하고 높은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주행거리 테스트를 좀 여러 번 했어요. 차량을 픽업해서 집에까지 가져올 때 그런 어느 정도 배터리를 소모했는지, 또한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을 통해서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까지 한 22km, 올 때는 한 26km 정도 주행했는데요. 거기에 배터리 소모량을 또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주행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3호선 경찰병원역 앞 경찰병원 부근에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오늘 노원구 상계동까지 한번 좀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834구 배터리가 70% 남았습니다. 11시 21분이고 온도는 한 30도 정도 돼요. 네, 송파 경찰병원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노원에 있는 롯데백화점 노원역까지 왔습니다. 크게 과속한 건 아니고요. 한 40에서 50, 60 이렇게 놓고 주행을 했어요. 배터리는 한 45% 남은. 네, 상계동 노원역에서 출발해서 경찰병원역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배터리 35% 썼고 880. 제가 판단한 주행거리는 천천히 잘 우행하면 1충전으로 80km 정도까지 최대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80km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한 60km, 그래서 80에서 60km 그 정도 주행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온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당연히 주행거리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엠프로 타면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족감이 높은 이유는 굉장히 조용했다는 거예요. 저속 주행할 때는 거의 소음이 없어요. 자전거보다도 소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도를 좀 더 높이면 뒤에 모터가 구동하면서 좀 나는 소음이 있어요.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처음엔 모르지만 속도를 내면 제법 들리게 됩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법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속도가 높아지면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좋았던 게 배터리 탈부착 관련된 거예요. 보통 배터리를 떼가지고 집에서 충전하는데요. 무게는 살짝 좀 무겁기는 합니다. 성인한테는 괜찮겠지만 좀 여자들한테는 좀 무거운 편인데요. 충전이 굉장히 빨리 됐고 또 원터치로 탈부착이 가능했어요. 선 여러 개 뛸 거 없이 하나의 플러그만 꽂고 빼고 아주 쉬웠습니다. 그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엠프로를 통해서 이제 전기 스쿠터가 이륜차도 더 이상 시끄럽고 매연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이륜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근거리에 출퇴근할 때도 아주 좋고 마실 나가거나 장 볼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